10년입니다. 딸아이를 잃은 지 딱 10년이 흘렀습니다. 새벽 4시면 늘 가게 문을 열었습니다. 차가운 생선을 손질하면서 혼자 중얼거리곤 했죠. 세상은 그대로인데 내 품만 비었다고. 사람들은 저한테 물었습니다. 괜찮으시냐고. 저는 늘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괜찮다고. 하지만 진짜는 아니었습니다. 매일 밤 텅 빈 집으로 돌아갈 때마다 가슴 한켠이 무너져 내렸으니까요. 그런데 그날 뒷골목에서 한 아이를 봤습니다. 새벽 어둠 속에서 쓰레기통을 뒤지고 있던 작은 그림자, 얇은 옷을 입고 떨고 있던 그 아이의 눈빛이 우리 딸의 어린 시절과 똑같았습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 아이가 10년 동안 잃어버렸던 제 핏줄인 줄은, 죽었다고 들었던 외손녀가 살아서 이렇게 길바닥을 헤매고 있을 줄은. 알고 보니 기적은 늘 가까운 곳에 있었습니다. 제가 매일 서 있던 그 시장 골목에, 이건 새벽 시장에서 시작된 우리 이야기입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이제 오늘의 이야기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새벽 4시 서울 성북구 새벽시장은 아직 어둠 속에 잠겨 있었습니다. 가로등 불빛 아래로 하얀 입김이 피어오르고 시장 입구에는 벌써 몇몇 상인들이 리어카를 끌고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겨울의 끝자락이라지만 새벽 공기는 여전히 뼛속까지 파고드는 추위였습니다. 박말수는 낡은 파란 점퍼를 여미며 가게 셔터를 올렸습니다. 긱, 삐걱. 녹슨 셔터가 비명을 지르듯 올라가는 소리에 맞은편 김 사장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말순 아줌마, 오늘도 1등이네요? 김 사장님도 벌써 오셨네요. 날씨 좀 보세요. 봄이 온다더니 이게 무슨 추위예요. 그러게 말입니다. 아줌마, 어제 남은 호빵 있는데 하나 드실래요? 아이고, 괜찮아요. 나중에 국밥집에서 해장국 한 그릇 먹으면 되니까요. 말수는 손을 내저으며 가게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스위치를 올리자 형광등이 깜빡이며 켜졌고 가게 안이 환하게 밝아졌습니다. 냉동고에서 꺼낸 생선들을 하나씩 얼음 위에 펼쳐놓기 시작했습니다. 고등어, 갈치, 조기, 오징어. 은빛 비늘이 형광등 불빛에 반짝였습니다. 고무 장갑을 끼고 생선칼을 집어든 말순의 손은 여전히 야무졌습니다. 68배 나이지만 40년 넘게 생선을 다뤄온 손놀림은 기계처럼 정확했습니다. 칼끝이 고등어 배를 가르고 내장을 빼내고 깨끗이 씻어내는 동작이 물 흐르듯 자연스러웠습니다. 쓱싹 쓱싹. 칼질 소리만이 고요한 새벽을 채웠습니다. 말수는 생선을 손질하면서 문득 멈춰 섰습니다. 생선 비린내와 얼음 냄새가 코끝을 자극했습니다. 이 냄새, 이 차가움, 이 고요함. 모든 게 10년 전 그날과 똑같았습니다. 이 냄새도, 이 바람도 다 그 애가 떠난 날부터 그대로야. 세상은 그대로인데 내 품만 비었지. 말수는 작게 중얼거리며 다시 칼을 움직였습니다. 10년 전 겨울 딸 수진이가 세상을 떠난 그날. 그날도 이렇게 추운 새벽이었습니다. 병원에서 전화가 왔을 때 말수는 이 가게에서 생선을 손질하고 있었습니다. 보호자이십니까? 환자분이 교통사고를 당하셨는데. 전화를 받고 병원으로 달려갔을 때는 이미 늦었습니다. 딸은 차가운 영안실에 누워 있었고 사위 윤재혁은 복도 구석에서 머리를 쌓안고 울고 있었습니다. 의사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아기도 함께 못 살렸습니다. 죄송합니다. 딸이 임신 9개월이었습니다. 곧 출산 예정이었습니다. 말수는 곧 할머니가 될 거라는 기대에 부풀어 있었습니다. 외손주를 볼 생각에 설레던 마음. 그 모든 게 한순간에 무너졌습니다. 장례를 치르고 49제를 지내고 나서
사위 재혁은 말순을 피하기 시작했습니다. 전화를 해도 받지 않았고 집에 찾아가도 이미 이사를 가고 없었습니다. 말순은 사위를 원망하지 않으려 했습니다. 딸을 잃은 슬픔은 사위도 마찬가지였을 테니까요. 그렇게 10년이 흘렀습니다. 말순 아줌마. 생선 도매상 박 사장이 리어카를 끌고 들어왔습니다. 오늘 아침에 들어온 싱싱한 생선들이 얼음 속에 담겨 있었습니다. 오늘 광어 좋은 거 들어왔어요. 몇 마리 가져가실래요? 아이고, 광어는 비싸잖아요. 고등어나 몇 마리 더 주세요. 아유, 말순 아줌마는 맨날 고등어만 파시네. 가끔은 비싼 것도 팔아야 돈이 되죠. 우리 동네 사람들은 고등어가 제일이에요. 서민 생선이 최고지. 말순은 웃으며 고등어 20마리를 골랐습니다. 박 사장은 고개를 저으며 리어카를 끌고 다음 가게로 향했습니다. 말순은 새로 받은 고등어를 손질하기 시작했습니다. 해가 뜨기 시작했습니다. 시장에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들었습니다. 단골 할머니들이 장바구니를 들고 말순의 가게 앞에 섰습니다. 아줌마, 오늘 고등어 싱싱해요? 물론이죠. 오늘 아침에 막 들어온 거예요. 한 마리에 5,000원, 2마리 사시면 9,000원이에요. 그래요? 그럼 2마리 주세요. 우리 손주가 고등어 구이 좋아하거든요. 손주가 몇 살이에요? 올해 10살이에요. 초등학교 4학년이죠. 아이고, 많이 컸네요. 잘 먹여야 해요. 말순은 웃으며 고등어를 비닐에 담아주었습니다. 하지만 10살이라는 말에 가슴 한구석이 찡했습니다. 만약 딸이 낳은 아이가 살아있었다면 지금쯤 10살이었을 겁니다. 초등학교 4학년. 책가방을 메고 학교에 가는 모습을 상상해 봤습니다. 할머니, 다녀올게요. 그렇게 밝게 웃으며 인사하는 외손주의 모습. 하지만 그건 영원히 볼 수 없는 꿈이었습니다. 오전 내내 손님이 이어졌습니다. 말순은 묵묵히 생선을 팔고 손질하고 포장했습니다. 점심때가 되자 시장이 한산해졌습니다. 말순은 가게 앞 의자에 앉아 김밥을 꺼내 먹었습니다. 편의점에서 산 1,000원짜리 김밥. 혼자 먹는 밥은 늘 이렇게 간단했습니다. 말순 씨, 옆집 반찬 가게 주인 이 씨가 손을 흔들며 다가왔습니다. 아줌마, 혼자 김밥 드세요? 우리 집에서 김치찌개 끓였는데 같이 드실래요? 괜찮아요. 이거면 충분해요. 아이고, 그래도 따뜻한 거 드셔야죠. 잠깐만 기다려봐요. 이 씨는 곧 뚝배기에 김치찌개를 담아 가져왔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찌개 냄새에 말순의 입에서 침이 고였습니다. 이 씨, 고마워요. 잘 먹을게요. 천만에요. 우리 서로 돕고 살아야죠. 말순은 뜨거운 찌개를 한 숟가락 떠먹었습니다. 따뜻함이 목구멍을 타고 내려가며 몸속을 녹였습니다. 시장 사람들은 모두 가족 같았습니다. 10년 동안 서로를 의지하며 살아온 사람들. 이들이 있어서 말순은 외롭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오후가 되어 손님이 뜸해지고 혼자 남았을 때면 말순의 마음속 빈자리가 다시 느껴졌습니다. 딸이 있었다면, 외손주가 있었다면 이 시간이 외롭지 않았을 텐데. 저녁 6시 말순은 남은 생선을 냉동고에 넣고 가게 문을 닫았습니다. 셔터를 내리고 뒤돌아서는데 시장 뒷골목 쪽에서 무언가 움직이는 게 보였습니다. 희미한 가로등 불빛 아래 작은 그림자가 쓰레기통을 뒤지고 있었습니다. 저게 뭐지? 말순은 눈을 가늘게 뜨고 골목 쪽을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그림자는 이내 사라졌습니다. 길고양이였을까? 말순은 고개를 가로저으며 집으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말순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뒷골목의 그림자가 자꾸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며칠 전 박씨 할머니가 했던 말도 함께
자네 사위가 아이를 키우고 있다던데. 말수는 이불을 뒤집어 쓰고 눈을 감았습니다. 하지만 잠은 오지 않았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말수는 여전히 새벽 4시에 가게 문을 열고 생선을 손질했습니다. 하지만 예전과 다른 게 하나 있었습니다. 가게 문을 닫을 때마다 뒷골목 쪽을 유심히 살펴보게 된 것입니다. 그날 본 그림자가 무엇이었는지 궁금했습니다. 길고양이였을까요? 아니면 정말 사람이었을까요? 말수는 자꾸만 그쪽으로 시선이 갔습니다. 말순 아줌마, 요즘 왜 그러세요? 무슨 걱정 있어요? 김 사장이 걱정스러운 얼굴로 물었습니다. 말수는 고개를 저으며 웃었습니다. 아니에요. 그냥 나이 들어서 잠이 안 와요. 그래도 얼굴이 많이 피곤해 보이는데 병원 한번 가보세요. 괜찮아요. 이 정도야 뭐. 하지만 말순의 마음은 편치 않았습니다. 밤마다 잠을 설치고 낮에도 자꾸 뒷골목이 신경 쓰였습니다. 박씨 할머니가 했던 말도 계속 떠올랐습니다. 사위가 아이를 키우고 있다는 말. 혹시 그 아이가 정말 존재하는 걸까요? 사흘째 되는 날 새벽이었습니다. 말수는 평소처럼 생선을 손질하고 가게를 정리했습니다. 오늘은 쓰레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생선 내장과 비늘, 썩은 얼음 덩어리들, 큰 비닐봉지 2개에 가득 담았습니다. 휴, 무겁네. 말수는 비닐봉지를 들고 뒷골목으로 향했습니다. 새벽 6시, 아직 해가 완전히 뜨지 않은 시간이었습니다. 골목은 어둑했고 가로등 불빛만이 희미하게 길을 밝히고 있었습니다. 쓰레기 수거함에 봉지를 던져 넣으려는 순간 말수는 멈춰 섰습니다. 골목 저편 담벼락 그늘진 곳에서 무언가 움직였습니다. 이번엔 확실했습니다. 길고양이가 아니었습니다. 누구세요? 말순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대답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림자는 계속 움직였습니다. 쓰레기 상자를 뒤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바스락 바스락. 말수는 천천히 그쪽으로 걸어갔습니다. 가까이 다가가자 그림자의 정체가 드러났습니다. 작은 아이였습니다. 얇은 분홍색 점퍼를 입은 여자아이. 머리는 단발이었고 키는 말순의 허리춤 정도였습니다. 아이는 쓰레기 상자에서 무언가를 꺼내고 있었습니다. 편의점 비닐봉지였습니다. 안을 들여다보더니 실망한 듯 다시 집어넣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상자로 손을 뻗었습니다. 얘야. 말순이 말을 걸자 아이는 화들짝 놀라 고개를 들었습니다. 순간 말순의 심장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아이의 얼굴이 가로등 불빛에 드러났습니다. 크고 또렷한 눈, 작은 코, 도톰한 입술, 그리고 그 눈빛. 말수는 숨이 막혔습니다. 이 얼굴을 어디서 봤습니다. 분명히 봤어요. 이 시간에 애가 왜 여기서? 말순이 채 말을 마치기도 전에 아이는 몸을 돌려 도망쳤습니다. 작은 운동화가 골목 바닥을 차며 빠르게 멀어졌습니다. 말수는 쫓아가려 했지만 68배 다리는 10살 아이를 따라잡을 수 없었습니다. 잠깐 기다려. 말순의 목소리는 텅 빈 골목에 메아리 쳤습니다. 아이는 이미 모퉁이를 돌아 사라졌습니다. 말순은 그 자리에 우두커니 섰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저 얼굴, 분명히. 말수는 아이가 사라진 방향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어디서 본 눈빛, 낯익은 얼굴, 특히 눈매가 누군가와 너무 닮았습니다. 설마. 말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말이 안 되는 생각이었습니다. 하지만 가슴속 어딘가에서 무언가가 꿈틀거렸습니다. 10년 동안 얼어붙어 있던 감정이 조금씩 녹아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하루 종일 말수는 정신이 없었습니다. 손님에게 거스름 돈을 잘못 주기도 했고 생선을 손질하다가 칼에 손을 베일 뻔하기도 했습니다. 아줌마, 오늘 왜 그래요? 많이 피곤해 보여요. 단골 할머니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말수는 억지로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니에요. 그냥 잠을 못 자서 그래요. 하지만 머릿속은 온통 그 아이 생각뿐이었습니다. 누구일까요? 왜 새벽에 쓰레기통을 뒤지고 있었을까요? 그리고 왜 그렇게 낯이 익을까요? 저녁이 되어 가게 문을 닫고 집으로 돌아온 말수는 곧장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옷장 맨 윗칸에 있는 상자를 꺼냈습니다. 먼지가 수북이 쌓인 낡은 종이 상자. 10년 동안 한 번도 열지 않았던 상자였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상자 뚜껑을 열자 오래된 냄새가 풍겼습니다. 안에는 딸의 유품들이 가득했습니다. 중학교 때 입던 교복, 일기장, 그리고 사진들. 말수는 사진첩을 꺼내 펼쳤습니다. 딸의 어린 시절 사진들이 한 장 한 장 나타났습니다. 돌잔치 사진, 유치원 입학식 사진, 초등학교 운동회 사진. 그중 한 장에서 말순의 손이 멈췄습니다. 초등학교 4학년 때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책가방을 메고 환하게 웃고 있는 딸의 모습. 그 눈, 그 미소, 그 얼굴. 아, 말순의 입에서 신음이 흘러나왔습니다. 사진 속 딸의 얼굴과 오늘 아침 본 아이의 얼굴이 겹쳤습니다. 눈매가 똑같았습니다. 코의 모양도 입술의 형태도 닮아 있었습니다. 이럴 수가. 설마. 말순의 손이 떨려서 사진첩이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사진들이 우르르 쏟아져 나왔습니다. 말순은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가슴 한켠이 요동쳤습니다. 불길한 예감이었을까요? 아니면 희망이었을까요? 말순은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그 아이를 꼭 다시 만나야 한다는 것. 그 애가, 혹시 그 애가. 말순은 사진을 품에 안았습니다. 10년 동안 봉인했던 상처가 다시 열리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아프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가슴속 깊은 곳에서 무언가 따뜻한 것이 피어오르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날 밤 말수는 또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지난 며칠과는 달랐습니다. 이번엔 두려움이 아니라 기대감 때문이었습니다. 내일 다시 그 아이를 만날 수 있을까요? 혹시 말을 걸 수 있을까요? 말수는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만약 정말로 그 아이가 딸과 관련이 있다면? 만약 정말로 외손녀라면? 아니야, 그럴 리 없어. 아기는 죽었다고 했잖아. 하지만 가슴속 목소리는 계속 속삭였습니다. 그래도 확인해 봐야 해. 혹시 모르잖아. 새벽이 밝아올 때까지 말수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은 온통 그 아이 생각뿐이었습니다. 그 낯익은 얼굴, 그 슬픈 눈빛, 그 작은 뒷모습. 동이 트기 시작했습니다. 말수는 벌떡 일어났습니다. 오늘은 꼭 그 아이를 다시 만나야 했습니다. 그리고 물어봐야 했습니다. 너는 누구니? 왜 거기 있었니? 혹시 너는? 말수는 옷을 입고 가게로 향했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10년 만에 처음 느끼는 설렘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말순의 일상이 바뀌었습니다. 매일 새벽 4시에 가게를 열고 생선을 손질하는 건 똑같았지만 마음가짐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일을 하면서도 자꾸 시계를 봤고 뒷골목 쪽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아이는 언제 나타날까요? 다시 볼 수 있을까요?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났습니다. 말수는 쓰레기를 버릴 때마다 골목을 천천히 걸으며 구석구석을 살폈습니다. 하지만 아이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쓰레기 상자만 덩그러니 놓여 있을 뿐이었습니다.
혹시 내가 잘못 본 걸까? 말수는 불안해졌습니다. 어쩌면 그날 본 게 꿈이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사진첩을 펼칠 때마다 딸의 얼굴과 그 아이의 얼굴이 겹쳐 보였습니다. 꿈이 아니었습니다. 분명히 봤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 새벽이었습니다. 말수는 평소보다 일찍 쓰레기를 버리러 나갔습니다. 새벽 5시 반. 아직 해가 뜨기 전이라 골목은 어둑했습니다. 쓰레기 수거함으로 걸어가는데 저편에서 작은 소리가 들렸습니다. 바스락. 말수는 걸음을 멈추고 귀를 기울였습니다. 바스락, 바스락. 분명 무언가 움직이는 소리였습니다. 말수는 조심스럽게 소리가 나는 쪽으로 다가갔습니다. 담벼락 그늘진 곳, 쓰레기 상자 옆에 작은 그림자가 보였습니다. 아이였습니다. 맞아, 그 애야. 말순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는 쓰레기 상자를 뒤지고 있었습니다. 편의점 봉지를 하나 꺼내 안을 들여다봤습니다. 안에 뭔가 있었나 봅니다. 아이는 작은 손을 넣어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빵이었습니다. 반쯤 먹다 버린 단팥빵. 아이는 그걸 손으로 털어내며 입으로 가져갔습니다. 얘야. 말순이 소리쳤습니다. 아이는 화들짝 놀라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이 마주쳤습니다. 아이의 눈에는 두려움이 가득했습니다. 도망가려는 듯 몸을 돌렸습니다. 잠깐 기다려. 도망가지 마. 말수는 급히 다가가며 손을 내밀었습니다. 하지만 너무 급하게 움직인 탓에 발이 헛디뎠습니다. 휘청. 말수는 중심을 잃고 비틀거렸습니다. 아! 그 순간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아이가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말순 쪽으로 달려와 팔을 붙잡았습니다. 작은 손이지만 힘을 주어 말순을 붙잡았습니다. 할머니, 조심하세요. 작고 가느다란 목소리였습니다. 말순은 아이의 도움으로 중심을 잡았습니다. 숨을 고르며 아이를 내려다봤습니다. 가로등 불빛 아래 아이의 얼굴이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더 가까이서 보니 확실했습니다. 딸과 너무 닮았습니다. 눈매, 코, 입술, 모든 게 딸의 어린 시절과 똑같았습니다. 말순의 입술이 떨렸습니다. 얘야, 고마워. 넌 이름이 뭐니? 아이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고개를 숙인 채 말순의 손을 놓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도망가려 했습니다. 잠깐, 도망가지 마. 할머니가 나쁜 사람 아니야. 추운데 왜 여기서 이러고 있니? 밥은 먹었어? 말순의 말에 아이의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고개는 여전히 숙인 채였습니다. 작은 어깨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추위 때문일까요? 아니면 무서워서일까요? 말순은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아이가 놀라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움직였습니다. 가까이 다가가자 아이가 입고 있는 옷이 보였습니다. 얇은 분홍색 점퍼. 한겨울에 입기엔 너무 얇은 옷이었습니다. 그 안에 입은 옷도 낡아 보였습니다. 얘야, 옷이 너무 얇구나. 춥지 않니? 아이는 여전히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작은 손으로 점퍼 깃을 여미는 게 보였습니다. 분명 추운 거였습니다. 말수는 아이의 손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손이 빨갛게 부어 있었습니다. 동상 직전이었습니다. 손톱 밑은 시커멓게 때가 끼어 있었고 손바닥에는 상처 자국도 보였습니다. 아이고, 이 손 좀 봐. 얼마나 추웠으면. 집은 어디니? 부모님은? 그제야 아이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물이 그랑그랑 맺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울지는 않았습니다. 그저 말순을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슬픈 눈빛이었습니다. 뭔가 말하고 싶은데 말하지 못하는 표정이었습니다. 말순의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이 작은 아이가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왜 이런 새벽에 혼자 쓰레기통을 뒤지고 있을까요? 배고프지? 할머니 가게에 가서 따뜻한 거 먹을래? 말순이 다정하게 물었습니다. 아이의 눈이 조금 흔들렸습니다. 가고 싶은 마음과 두려운 마음이 교차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때 아이가 쥐고 있던 빵 봉지가 말순의 눈에 들어왔습니다. 편의점 비닐봉지였는데 모서리에 무언가 적혀 있었습니다. 말순은 눈을 가늘게 뜨고 자세히 봤습니다. 성북 초등학교 4학년 2반. 학교 이름표였습니다. 누가 버린 급식빵이었나 봅니다. 말순은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급식빵을 쓰레기통에서 주워 먹다니. 이 어린아이가. 너도 초등학생이니? 몇 학년이야? 아이가 작게 입을 열었습니다. 4학년이요. 처음으로 아이가 대답했습니다. 목소리는 모기 소리만큼 작았지만 말수는 또렷하게 들었습니다. 4학년이구나. 그럼 10살이겠네? 아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10살. 딸이 낳았을 아이와 같은 나이였습니다. 말순의 손이 저절로 아이의 머리 쪽으로 향했습니다. 쓰다듬어주고 싶었습니다. 안아주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바람에 아이의 점퍼가 흔들리며 안쪽이 보였습니다. 말순의 눈이 커졌습니다. 점퍼 안쪽 주머니에서 뭔가 반짝이는 게 보였습니다. 목걸이였습니다. 작은 펜던트가 달린 은색 목걸이. 낡고 색이 바랜 목걸이였지만 말순은 그 모양을 알아봤습니다. 하트 모양의 작은 날개가 달린 펜던트. 딸이 중학생 때부터 평생 차고 다니던 목걸이와 똑같은 디자인이었습니다. 말순이 딸의 14번째 생일에 선물했던 목걸이. 딸은 그 목걸이를 너무 좋아해서 결혼하고 나서도 늘 목에 걸고 다녔습니다. 말순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저게. 말순은 떨리는 손으로 아이의 목걸이를 가리켰습니다. 얘야, 그 목걸이. 어디서 났니? 아이는 화들짝 놀라며 점퍼를 여몄습니다. 목걸이를 감추려는 듯 재빨리 주머니 안으로 밀어 넣었습니다. 이거요? 그냥 엄마 거였어요. 엄마. 말순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가슴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너희 엄마 이름이 뭔데? 아이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두려운 표정으로 뒤로 물러섰습니다. 얘야, 할머니한테 말해줘. 엄마 이름이 뭐니? 말순은 애원하듯 물었습니다. 하지만 아이는 고개를 저으며 뒤로 물러났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몸을 돌려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잠깐, 기다려. 말순이 외쳤지만 아이는 이미 골목 저편으로 사라졌습니다. 작은 발소리만 메아리치다가 이내 조용해졌습니다. 말순은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온몸이 떨렸습니다. 그 목걸이, 딸의 목걸이, 어떻게 그 아이가 가지고 있을까요? 설마. 아니야, 그럴 리가. 하지만 가슴속 깊은 곳에서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건 우연이 아니라고. 뭔가 큰 비밀이 숨겨져 있다고. 말순은 천천히 가게로 돌아왔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 비틀거렸습니다. 가게 앞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대체 이게 무슨 일이야? 말순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말순은 그날 하루 종일 일이 손에 잡히지 않았습니다. 손님이 와도 멍하니 있다가 뒤늦게 정신을 차리고 생선을 손질하다가도 자꾸 멈췄습니다. 머릿속은 온통 그 아이와 목걸이 생각뿐이었습니다. 성북 초등학교 4학년. 아이가 쓰레기통에서 주운 빵 봉지에 적혀있던 글씨가 자꾸 떠올랐습니다. 성북 초등학교라면 여기서 멀지 않았습니다. 걸어서 15분 정도 거리에 있었죠. 말순은 결심했습니다. 학교에 가봐야겠다고. 그 아이가 누군지 알아내야겠다고. 그 목걸이의 비밀을 밝혀내야겠다고. 오후 2시
말수는 가게를 김 사장에게 잠깐 맡기고 성북 초등학교로 향했습니다. 오르막길을 천천히 걸어 올라갔습니다. 숨이 찼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학교 정문 앞에 도착했습니다. 수의실에 할아버지 한 분이 앉아 계셨습니다. 말수는 조심스럽게 다가가 인사를 건넸습니다. 안녕하세요. 죄송한데요. 여쭤볼 게 있어서 왔습니다. 네, 무슨 일이세요? 그게 4학년 학생 중에 혹시 키가 작고 머리가 단발인 여학생 아시나요? 분홍색 점퍼를 입고 다니는. 수희 할아버지는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글쎄요, 학생이 워낙 많아서. 혹시 성함을 아시나요? 이름은 몰라요. 그냥 시장에서 한번 봤는데 우리 손녀랑 너무 닮아서요. 말수는 거짓말을 했습니다. 차마 진실을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 그러시군요. 행정실에 가보시면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저쪽 건물 1층이에요. 고맙습니다. 말수는 수희 할아버지가 가리킨 방향으로 걸어갔습니다. 운동장에서는 아이들이 체육 수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킥킥거리며 뛰어다니는 아이들을 보니 가슴이 찡했습니다. 저 아이들 중에 그 아이도 있을까요? 행정실 문을 두드렸습니다. 안에서 중년 여자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들어오세요. 말수는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책상 앞에 40대로 보이는 여자 선생님이 앉아 계셨습니다. 무슨 일로 오셨어요? 저 4학년 학생에 대해 여쭤보려고요. 학부모이세요? 아니요, 그게 제가 시장에서 장사를 하는데요. 한 아이가 새벽마다 시장에 나타나더라고요. 걱정이 되어서요. 말수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선생님의 표정이 진지해졌습니다. 새벽에요? 혼자요? 네, 쓰레기통을 뒤지고 있었습니다. 옷도 너무 얇게 입고 있고요. 선생님은 심각한 얼굴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혹시 그 학생 특징을 말씀해 주실 수 있으세요? 키가 작고요. 머리는 단발이에요. 눈이 크고 분홍색 점퍼를 입고 다니던데요. 선생님은 잠시 생각하더니 컴퓨터를 켰습니다. 키보드를 두드리며 무언가를 검색했습니다. 혹시 윤서진 학생 아닐까요? 말순의 심장이 쿵 떨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윤서진, 성이 윤 씨였습니다. 사위의 성과 같았습니다. 윤서진이요? 네, 4학년 2반 학생인데 사실 저희도 걱정하던 학생이에요. 선생님은 한숨을 쉬며 말을 이었습니다. 출석률이 아주 낮아요. 한 달에 절반도 안 나올 때가 많죠. 학교에 오면 급식을 먹고 수업 시간엔 자고 담임 선생님이 여러 번 가정 방문을 시도했는데 주소지에 아무도 살지 않더래요. 말순의 손이 떨렸습니다. 보호자는요? 부모님은 어떻게 되나요? 선생님은 다시 화면을 확인했습니다. 어머니는 10년 전에 돌아가셨다고 되어 있고요. 아버지 윤재혁 씨가 보호자로 등록되어 있어요. 근데 연락이 안 돼요. 전화번호도 바뀌었고. 윤재혁? 말수는 그 이름을 듣는 순간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역시 사위였습니다. 그 아이는 사위의 딸이었습니다. 그렇다면 할머니 괜찮으세요? 안색이 안 좋으신데. 선생님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말수는 간신히 정신을 차리고 대답했습니다. 아, 네. 괜찮아요. 그런데 조부모는 없나요? 선생님이 다시 화면을 보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조부모란에 전부 불명으로 되어 있네요. 아무 정보도 없어요. 말수는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조부모가 불명이라니. 말순 자신이 외할머니인데 왜 등록이 안 되어 있을까요? 사위가 일부러 숨긴 걸까요? 주소는요? 지금 어디 사나요? 서류상 주소는 성북구 종암동인데 담임 선생님이 찾아가 봤더니
그 주소에 해당하는 건물 자체가 없대요. 아마 재개발로 철거된 곳 같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럼 그 아이는 지금 어디서 사는 거예요? 선생님이 안타까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저희도 모르겠어요. 구청 아동복지과에 신고는 했는데 아이를 찾을 수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학교에 나타났다 사라지고, 나타났다 사라지고, 마치 떠돌이처럼 말순의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10살짜리 아이가 떠돌이처럼 살고 있다니. 그것도 자신의 외손녀가. 혹시 그 아이가 정말 윤재혁의 딸이 맞나요? 확실한가요? 네, 입학 당시 가족관계 증명서를 제출했거든요. 아버지 윤재혁, 어머니 박수진으로 등록되어 있어요. 박수진, 말순의 딸 이름이었습니다. 더 이상 의심할 여지가 없었습니다. 윤서진은 딸이 낳은 아이였습니다. 10년 전 교통사고로 죽었다고 들었던 아기가 살아 있었던 겁니다. 말순은 의자를 붙잡고 앉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온몸이 떨렸습니다. 할머니, 정말 괜찮으세요? 물 좀 드릴까요? 아니요. 괜찮아요. 그냥 충격이 커서. 말순은 떨리는 손으로 이마를 짚었습니다. 10년입니다. 10년 동안 죽은 줄 알았던 외손녀가 살아 있었습니다. 그것도 이렇게 가까운 곳에서 쓰레기통을 뒤지며 살고 있었습니다. 대체 그 사람이, 재혁이가 이 아이를 어떻게 한 거야? 말순은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사위에 대한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어떻게 자기 딸을 이렇게 버려둘 수 있을까요? 아내가 죽고 남긴 유일한 혈육을 어떻게 이렇게 방치할 수 있을까요? 할머니, 혹시 그 아이를 다시 보시면 저희한테 연락 주시겠어요? 꼭 보호해야 하는 아이거든요. 선생님이 명함을 건넸습니다. 말순은 명함을 받아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보면 연락드릴게요. 말순은 비틀거리며 일어났습니다. 선생님이 걱정스러운 얼굴로 말순을 배웅했습니다. 조심히 가세요. 정말 안색이 안 좋으세요. 말순은 학교를 나와 천천히 시장으로 돌아왔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윤서진, 외손녀였습니다. 딸이 낳은 아이, 10년 동안 잃어버렸던 핏줄이었습니다. 수진아, 내가 낳은 아이가 살아있었구나. 엄마가 몰랐어. 정말 몰랐어. 말순은 걸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슬픔과 기쁨과 분노가 뒤섞인 눈물이었습니다. 외손녀를 찾았다는 기쁨, 10년 동안 몰랐다는 슬픔, 사위에 대한 분노가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가게에 도착했을 때 김 사장이 걱정스러운 얼굴로 달려왔습니다. 아줌마, 얼굴이 왜 그래요? 무슨 일 있었어요? 말순은 고개를 저으며 가게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아니에요. 괜찮아요. 하지만 괜찮지 않았습니다. 말순은 가게 안 의자에 주저앉아 한참을 울었습니다. 10년 만에 처음으로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서진이, 우리 서진이. 말순은 외손녀의 이름을 되뇌었습니다. 이제 이름도 알았습니다. 얼굴도 봤습니다. 다음은 찾아내야 했습니다. 어떻게든 찾아서 보호해야 했습니다. 말순은 눈물을 닦고 일어났습니다. 이제 울고 있을 때가 아니었습니다. 학교에서 돌아온 뒤 말순은 매일 시장 골목을 서성였습니다. 서진이를 다시 만나야 했습니다. 외손녀라는 걸 확인한 이상 그냥 둘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서진이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며칠이 지나도 일주일이 지나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어디 간 걸까? 혹시 아픈 건 아닐까? 말순은 밤마다 걱정에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새벽마다 뒷골목을 살폈지만 서진이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쓰레기 상자만 덩그러니 놓여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오후였습니다. 말순이 생선을 손질하고 있는데
시장 입구 쪽이 소란스러워졌습니다. 사람들이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 사람 누구야? 글쎄, 처음 보는 얼굴인데 뭔가 수상해 보이지 않아? 말수는 고개를 들어 시장 입구를 바라봤습니다. 한 남자가 천천히 시장 안쪽으로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허름한 회색 외투를 입고 머리는 산발이었습니다. 수염도 깎지 않아 지저분해 보였습니다. 남자는 고개를 숙인 채 시장 골목을 둘러보고 있었습니다. 무언가를 찾는 듯한 모습이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던 말순의 몸이 굳어졌습니다. 저 사람, 설마. 남자가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낯익은 걸음걸이였습니다. 낯익은 체격이었습니다. 말순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남자가 말순의 가게 앞을 지나가려는 순간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남자는 화들짝 놀라며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말순도 숨을 멈췄습니다. 재혁이 윤재혁이었습니다. 10년 만에 다시 본 사위의 모습은 처참했습니다. 예전의 단정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마치 노숙자 같은 행색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얼굴만큼은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재혁은 말순을 보자마자 몸을 돌려 도망가려 했습니다. 하지만 말순이 더 빨랐습니다. 카운터를 박차고 나가 재혁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어딜 가려고? 윤재혁, 당장 서. 말순의 목소리가 시장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주변 상인들이 무슨 일인가 싶어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장모님, 죄송합니다. 재혁은 고개를 숙인 채 중얼거렸습니다.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술 냄새가 진동했습니다. 이게 몇 년 만이냐? 10년이야, 10년. 딸 장례 치르고 나서 단 한 번도 연락 안 했잖아. 말순의 목소리는 분노로 떨렸습니다. 시장 사람들이 더 가까이 모여들었습니다. 김 사장도, 이 씨도, 박 사장도 모두 걱정스러운 얼굴로 지켜봤습니다.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재혁은 그저 고개만 숙인 채 사과했습니다. 하지만 말수는 사과 따위 듣고 싶지 않았습니다. 사과는 무슨, 너 지금 어디서 뭐하고 사는 거야? 그리고 서진이는 어떻게 된 거야? 말순이 소리치자 재혁의 몸이 움찔했습니다. 고개를 들어 말순을 바라봤습니다.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서진이를 어떻게 아세요? 어떻게 아냐고? 그 애가 여기 시장에서 쓰레기통을 뒤지고 다니더라. 새벽에 혼자 10살짜리 애가. 말순의 말에 주변 사람들이 술렁였습니다. 뭐라고? 쓰레기통을? 10살짜리 애가 혼자? 세상에 그게 무슨. 재혁은 창백한 얼굴로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말순은 재혁의 멱살을 잡았습니다. 너는 이 애를 이렇게 버려두고 뭐 한 거야? 도대체 뭐 한 거냐고. 사정이 있었어요. 무슨 사정? 무슨 사정이 있으면 자기 딸을 길바닥에 버려두냐? 말순의 목소리는 절규에 가까웠습니다. 10년 동안 쌓였던 슬픔과 분노가 한꺼번에 터져나왔습니다. 재혁은 한참을 침묵하다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 애는 내 애가 아닙니다. 시장이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모두가 숨을 죽이고 재혁을 바라봤습니다. 말수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뭐라고? 그 애는 제 딸이 아니에요. 재혁은 고개를 들어 말순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말수는 재혁의 멱살을 더 세게 붙잡았습니다. 정신이 나갔어? 내 딸이 낳은 아이잖아. 수진이가 낳은 아이라고. 아닙니다. 그 아이는 수진이가 낳은 아이가 맞지만 제 아이가 아닙니다. 청천벽력 같은 말이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웅성거렸습니다. 무슨 소리야? 대체 무슨 뜻이야? 말수는 재혁의 얼굴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재혁의 눈빛은 진지했습니다. 거짓말을 하는 것 같지 않았습니다.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수진이는 너랑 결혼해서 너의 아이를 임신했어. 그리고 그 아이를 낳다가 수진이가 바람을 폈어요. 재혁이 말을 끊었습니다. 말순의 손에서 힘이 빠졌습니다. 뭐? 수진이가 다른 남자를 만났습니다. 그래서 임신한 아이도 제 아이가 아니에요. 재혁의 말에 시장이 다시 한번 술렁였습니다. 말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말도 안 돼. 우리 수진이가 그럴 리 없어. 사실이에요. 제가 DNA 검사까지 했습니다. 서진이는 제 딸이 아니에요. 재혁은 주머니에서 낡은 봉투를 꺼냈습니다. 구겨진 서류가 들어 있었습니다. 말수는 서류를 낚아챘습니다. 친자 확인 검사 결과서였습니다. 하지만 오래된 서류라 글씨가 흐릿했고 어디서 한 건지도 불분명했습니다. 이게 뭐야? 이런 걸 어디서 구한 거야? 병원에서 했습니다. 서진이가 태어나고 한 달 뒤에 그때였습니다. 시장 입구 쪽에서 작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빠. 모두가 그쪽을 돌아봤습니다. 서진이었습니다. 여전히 얇은 분홍색 점퍼를 입고 작은 몸으로 서 있었습니다. 얼굴은 창백했고 눈은 빨갛게 부어 있었습니다. 서진아, 말순이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서진이의 눈은 재혁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아빠, 거짓말하지 마. 서진이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작은 손으로 주머니에서 뭔가를 꺼냈습니다. 낡은 사진이었습니다. 엄마 사진. 다 내가 봤어. 엄마 뱃속에 나 있을 때 찍은 사진도 봤고, 아빠랑 엄마랑 나 셋이 찍은 사진도 봤어. 서진이는 울먹이며 사진을 높이 들었습니다. 말수는 달려가 서진이를 끌어안았습니다. 서진아, 괜찮아. 할머니가 여기 있어. 재혁은 사진을 보자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거짓말이 들통난 얼굴이었습니다. 저건, 너 지금 거짓말한 거지? 서진이가 내 딸이 맞잖아. 말순이 소리쳤습니다. 재혁은 더 이상 대꾸하지 못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의 눈초리가 따가워졌습니다. 아니, 자기 딸을 버려두고 거짓말까지 해? 저런 인간이 다 있나? 경찰 불러야 하는 거 아니야? 사람들의 비난이 쏟아졌습니다. 재혁은 고개를 떨구고 뒷걸음질 쳤습니다.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재혁은 몸을 돌려 시장 밖으로 도망쳤습니다. 말수는 쫓아가려 했지만 품에 안긴 서진이 때문에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괜찮아, 서진아. 이제 할머니가 지켜줄게. 말수는 서진이를 꼭 안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서진이도 말순의 품에서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10년 만에 만난 할머니와 외손녀. 두 사람은 시장 한복판에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주변 사람들도 눈물을 닦으며 지켜봤습니다. 말수는 서진이의 손을 꼭 잡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시장 사람들은 걱정스러운 얼굴로 두 사람을 배웅했습니다. 김 사장이 따뜻한 호빵 봉지를 건넸고 이 씨는 반찬통을 쥐어줬습니다. 서진이, 할머니 집에 가자. 따뜻한 밥 먹고 씻고 푹 자야 해. 서진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작은 손이 말순의 손을 꼭 잡고 있었습니다. 놓칠까봐 두려운 듯 힘을 주어 붙잡았습니다. 집에 도착하자마자 말순은 서진이를 욕실로 데려갔습니다. 옷을 벗기는데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갈비뼈가 훤히 보일 정도로 말랐고 몸 곳곳에 멍과 상처가 있었습니다. 아이고, 이 몸 좀 봐. 얼마나 고생했니? 말수는 눈물을 참으며 서진이를 씻겼습니다. 따뜻한 물이 서진이의 몸을 적셨습니다. 10살 아이의 몸은 너무 작고 가벼웠습니다. 마치 바람에 날아갈 것처럼. 할머니. 응, 서진아. 왜?
진짜 할머니 손녀 맞아요? 서진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말수는 서진이를 꼭 안았습니다. 그럼 당연하지. 너는 우리 수진이가 낳은 아이야. 할머니의 소중한 외손녀란다. 엄마, 엄마 얘기해줘요. 서진이는 엄마라는 말을 하면서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말순도 함께 울었습니다. 서로의 온기를 느끼며 10년 만에 찾은 가족의 의미를 되새겼습니다. 목욕을 마치고 나온 서진이에게 말수는 오래된 옷을 꺼내줬습니다. 딸이 어릴 때 입던 잠옷이었습니다. 서진이에게는 조금 컸지만 따뜻해 보였습니다. 자, 이제 밥 먹자. 할머니가 미역국 끓일게. 할머니, 저 미역국 좋아해요. 그래. 엄마도 미역국을 제일 좋아했단다. 말수는 부엌으로 가서 서둘러 미역국을 끓였습니다. 밥도 새로 지었습니다. 상을 차리고 서진이를 불렀습니다. 서진아, 와서 먹어. 서진이는 식탁 앞에 앉아 두 손을 모았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작은 목소리였지만 또렷했습니다. 예의를 아는 아이였습니다. 서진이는 밥을 한 숟가락 떠서 입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멈췄습니다.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왜 그래, 서진아? 맛이 없니? 아니에요. 너무 맛있어요. 서진이는 울면서 밥을 먹었습니다. 얼마나 배가 고팠을까요? 얼마나 따뜻한 밥이 그리웠을까요? 말수는 서진이의 등을 쓰다듬으며 함께 눈물을 흘렸습니다. 밥을 다 먹고 나자 서진이는 말순의 품에 안겼습니다. 그리고 곧 잠이 들었습니다. 얼마나 피곤했을까요? 숨소리도 고르지 않았습니다. 말수는 서진이를 방으로 옮겨 이불을 덮어줬습니다. 푹 자거라, 우리 서진이. 이제 할머니가 지켜줄게. 말수는 서진이의 이마에 입을 맞췄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방을 나왔습니다. 거실로 돌아온 말수는 주저앉았습니다. 오늘 하루가 꿈만 같았습니다. 10년 동안 잃어버렸던 외손녀를 찾았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재혁이 서진이를 어떻게 키웠는지, 아니 방치했는지 알게 되었으니까요.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수진아, 넌 왜 아무 말도 안 했니? 말수는 딸의 유품 상자를 다시 꺼냈습니다. 며칠 전에 열었던 그 상자, 사진들을 다시 꺼내 보았습니다. 행복해 보이던 딸의 모습, 하지만 어딘가 슬퍼 보이는 눈빛도 있었습니다. 말수는 상자 안을 더 뒤졌습니다. 일기장, 수첩, 편지들 하나씩 꺼내 보았습니다. 그러다가 상자 바닥에서 낡은 봉투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엄마에게. 딸의 손글씨였습니다. 말순의 손이 떨렸습니다. 이 편지를 본 기억이 없었습니다. 언제 쓴 걸까요? 봉투를 열었습니다. 안에서 편지지 2장이 나왔습니다. 접힌 자국이 많았습니다. 여러 번 펼쳤다 접었다를 반복한 흔적이었습니다. 말수는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펼쳤습니다. 딸의 손글씨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엄마에게 이 편지를 쓰는 게 너무 무섭습니다. 하지만 써야 할 것 같아요. 혹시 모르잖아요. 제가 먼저 가게 될지. 엄마, 저 아기 가졌어요. 9개월이에요. 곧 낳을 거예요. 근데 엄마, 재혁이가 변했어요. 결혼하고 1년쯤 지나서부터였던 것 같아요. 다른 여자가 생겼어요. 처음엔 모른 척 했어요. 그냥 지나가는 바람인 줄 알았어요. 근데 아니었어요. 진심이었어요. 재혁이는 그 여자랑 살고 싶어 해요. 저한테 이혼하자고 했어요. 근데 엄마, 저는 뱃속의 아기가 너무 소중해요. 이 아기만큼은 지키고 싶어요. 재혁이한테 말했어요. 아기 나올 때까지만 기다려달라고. 그 뒤에는 이혼해 줄 테니까. 재혁이는 싫어했어요. 그 여자도 임신했대요.
그래서 빨리 이혼하고 그 여자랑 결혼하고 싶대요. 매일 싸웠어요. 저는 버텼어요. 아기 때문에. 엄마, 만약 제가 아기를 낳고 무슨 일이 생기면 제발 제 아기를 지켜주세요. 재혁이한테 맡기지 말아주세요. 그 사람은 이 아기를 사랑하지 않아요. 오히려 짐으로 생각해요. 제발 엄마, 제 아기를 엄마가 키워주세요. 이 아기는 엄마의 핏줄이에요. 제가 낳은 소중한 아기예요. 부탁해요, 엄마. 사랑하는 딸 수진이가. 편지는 거기서 끝났습니다. 말순의 손에서 편지가 떨어졌습니다. 온몸이 떨렸습니다. 수진아, 수진아. 말순은 바닥에 주저앉아 오열했습니다. 딸이 이런 고통을 겪고 있었다는 걸 몰랐습니다. 재혁이 바람을 피우고 다른 여자와 아이까지 가졌다는 것도 몰랐습니다. 그리고 딸이 아기를 지켜달라고 부탁했다는 것도 몰랐습니다. 이 편지를 왜 못 봤을까요? 어디 숨겨져 있었던 걸까요? 내가 미처 몰랐어. 그래서 서진이를 재혁이한테 빼앗긴 거야. 10년 동안 우리 서진이가 혼자. 말수는 바닥을 쳤습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딸의 마지막 부탁을 지키지 못했다는 죄책감이 밀려왔습니다. 하지만 이제라도 알았습니다. 이제라도 찾았습니다. 늦었지만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말수는 눈물을 닦고 일어났습니다. 서진이가 자고 있는 방으로 갔습니다. 문을 조용히 열고 들어가 서진이를 내려다봤습니다. 작은 얼굴, 평화로운 잠. 하지만 그 얼굴에는 여전히 고통의 흔적이 남아 있었습니다. 말수는 서진이 옆에 앉았습니다. 작은 손을 잡았습니다. 서진아, 할머니가 늦었어. 정말 미안해. 엄마가 부탁했는데 할머니가 못 지켰어. 근데 이제는 달라. 무슨 일이 있어도 할머니가 너를 지킬 거야. 약속해. 말수는 서진이의 이마에 다시 한번 입을 맞췄습니다. 그리고 다짐했습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어떤 어려움이 와도 이 아이만큼은 반드시 지키겠다고. 딸이 마지막으로 남긴 부탁. 그 부탁을 이제라도 지키겠다고. 10년이 늦었지만 이제부터라도 제대로 할머니 노릇을 하겠다고. 밤은 깊어갔고 말수는 서진이 곁을 지켰습니다. 창밖으로 달빛이 비쳤습니다. 차가운 달빛이 아니라 따뜻한 달빛 같았습니다. 마치 딸이 하늘에서 두 사람을 지켜보며 미소 짓는 것 같았습니다. 서진이가 말순의 집에서 지낸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서진이는 매일 따뜻한 밥을 먹고 깨끗한 옷을 입고 푹신한 이불에서 잤습니다. 얼굴에 생기가 돌기 시작했고 웃음도 조금씩 되찾았습니다. 말수는 서진이를 학교에 보냈습니다. 책가방도 새로 사주고 필통과 공책도 챙겨줬습니다. 서진이는 매일 아침 다녀오겠습니다라고 인사하고 저녁이면 다녀왔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 모습을 볼 때마다 말순의 가슴은 뭉클했습니다. 하지만 평화는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저녁 말순과 서진이가 저녁을 먹고 있을 때였습니다. 현관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쿵쿵쿵. 급하고 거친 소리였습니다. 누구세요? 말순이 물었습니다. 문 밖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장모님, 저 재혁입니다. 문 좀 열어주세요. 말순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서진이도 숟가락을 놓고 문 쪽을 바라봤습니다. 두려움이 가득한 눈빛이었습니다. 뭐하러 왔어? 서진이 데리러 왔습니다. 제 딸이잖아요. 말순은 서진이를 안방으로 보냈습니다. 그리고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재혁이 서 있었습니다. 일주일 전보다 더 초췌해 보였습니다. 무슨 염치로 여기 와? 장모님, 서진이는 제 딸입니다. 법적으로 제가 친권자예요. 재혁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하지만 눈빛은 흔들렸습니다. 친권자? 10년 동안 애를 길바닥에 내버려둔 사람이 무슨 친권자야? 그건 사정이 있었어요. 이제 제가 제대로 키우겠습니다. 말수는 비웃었습니다. 제대로 키운다고? 넌 그럴 사람이 아니야. 속셈이 뭐야? 재혁은 말없이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이게 뭐냐? 종암동 재개발 아파트 서류입니다. 수진이 명의로 된 아파트가 있었죠. 그게 지금 서진이 명의로 넘어가 있어요. 곧 재개발 보상금이 나옵니다. 말수는 순간 이해했습니다. 재혁의 진짜 목적을 돈이었습니다. 서진이를 위해서가 아니라 보상금 때문에 아이를 찾으러 온 것이었습니다. 이 인간아, 넌 정말. 장모님, 법대로 합시다. 저는 친권자고 서진이는 제 딸이에요. 법원에 가서 정식으로 하죠. 재혁은 말을 마치고 돌아섰습니다. 말수는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좋아, 법원에 가자. 내가 뭘 했는지 다 밝혀주마. 이틀 후 말순과 재혁은 가정법원 조정실에 섰습니다. 회색 양복을 입은 조정위원이 책상 앞에 앉아 두 사람을 번갈아 봤습니다. 윤재혁 씨와 박말순 씨 맞으시죠? 오늘은 미성년자 윤서진의 친권 및 양육권 문제를 조정하기 위해 모였습니다. 조정위원의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말수는 떨리는 손을 무릎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재혁은 무표정한 얼굴로 앉아 있었습니다. 양측 모두 아이의 복지를 최우선으로 생각하셔야 합니다. 먼저 윤재혁 씨 말씀해 보시죠. 재혁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저는 서진이의 친부입니다. 법적 친권자이고요. 일시적으로 경제적 어려움이 있었지만 이제 안정을 찾았습니다. 아이를 제대로 키울 수 있습니다. 조정위원이 고개를 끄덕이며 서류를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기록을 보니 아동학대 의심 신고가 여러 건 있었는데요. 학교 측에서 올린 신고입니다. 재혁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건 오해입니다. 제가 일하느라 바빠서 아이 돌보는 게 소홀했을 뿐이에요. 소홀한 정도가 아니었던 것 같은데요. 아이가 학교 급식이 아니면 제대로 된 식사를 하지 못했다는 기록도 있습니다. 말순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조정위원님, 이 사람이 서진이를 10년 동안 어떻게 키웠는지 아십니까? 새벽에 시장 쓰레기통을 뒤지게 했어요. 10살짜리 애가 먹을 걸 찾아서. 장모님, 그건 과장이 아니야. 시장 사람들이 다 봤어. 얼어 죽을 뻔한 아이를 내가 구했다고. 조정위원이 손을 들어 두 사람을 진정시켰습니다. 진정하세요. 박말순 씨, 증거가 있으시면 제출해 주세요. 말순은 준비해온 봉투를 꺼냈습니다. 안에는 시장 상인들의 진술서가 들어 있었습니다. 김 사장, 이 씨, 박 사장 모두 서진이가 쓰레기통을 뒤지던 모습을 봤다고 증언했습니다. 조정위원이 진술서들을 읽는 동안 말수는 또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보세요. 제 딸 수진이가 죽기 전에 쓴 편지입니다. 딸의 편지였습니다. 조정위원이 편지를 읽기 시작했습니다. 재혁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이 편지에는 윤재혁 씨가 바람을 피웠고 다른 여자와 아이까지 가졌다고 적혀 있네요. 그리고 자신이 죽으면 아이를 어머니께 맡겨달라고 부탁했고요. 재혁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건 오래된 일입니다. 제가 잘못했어요. 하지만 이제 달라졌습니다. 무엇이 달라졌죠? 윤재혁 씨, 솔직히 말씀해 보세요. 왜 갑자기 아이를 찾으러 온 겁니까? 침묵이 흘렀습니다. 재혁은 입을 열지 못했습니다. 말순이 다시 말했습니다. 재개발 보상금 때문이에요. 수진이 명의로 된 아파트가 서진이한테 상속됐거든요. 곧 보상금이 나온대요. 그래서 온 거예요. 돈 때문에.
조정위원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사실입니까? 재혁은 고개를 떨구고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때 문이 열리고 서진이가 들어왔습니다. 담임 선생님과 함께였습니다. 조정위원이 부른 것이었습니다. 서진아, 여기 와서 앉아. 서진이는 작은 의자에 앉았습니다. 조정위원이 부드러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서진아, 할아버지가 물어볼게. 아빠랑 살고 싶니? 할머니랑 살고 싶니? 서진이는 재혁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말순을 바라봤습니다. 눈물이 그랑그랑 맺혔습니다. 저는 할머니랑 살고 싶어요. 왜 그러니? 아빠는 저를 안 좋아해요. 매일 짐이라고 했어요. 엄마가 낳은 빚덩이라고. 그래서 저 혼자 지냈어요. 근데 할머니는 달라요. 할머니는 저한테 밥도 해주고 옷도 사주고 학교도 보내줘요. 저를 사랑해주세요. 서진이의 말에 조정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재혁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말수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조정위원이 서류를 정리하며 말했습니다. 윤재혁 씨 친권 행사가 적절하지 못했다고 판단됩니다. 그리고 재산을 목적으로 아동을 이용하려 한 정황도 보입니다. 따라서 친권을 박탈하고 박말순 씨를 법적 후견인으로 지정하겠습니다. 조정위원님, 그건 이견 있으시면 정식 재판을 하셔야 합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제출된 증거들을 보면 재판에서도 결과는 같을 겁니다. 재혁은 더 이상 말하지 못했습니다. 패배를 인정한 얼굴이었습니다. 조정이 끝나고 말수는 서진이를 꼭 안았습니다. 이제 괜찮아, 서진아. 할머니가 너를 지킬 거야. 법적으로도 할머니 손녀가 됐어. 서진이는 말순의 품에서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10년 동안 억눌렀던 슬픔이 터져나왔습니다. 재혁은 멀리서 두 사람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법원을 떠났습니다. 법원 조정이 끝나고 석 달이 지났습니다. 계절은 어느새 봄으로 바뀌었습니다. 차가웠던 바람은 따뜻해졌고 시장 골목에는 개나리가 피어났습니다. 겨울의 끝자락에서 시작된 이야기는 봄과 함께 새로운 시작을 맞이했습니다. 새벽 4시 말수는 여전히 그 시간에 가게 문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작은 손이 말순의 손을 잡고 함께 걸었습니다. 할머니, 오늘은 내가 셔터 올릴게요. 서진이가 밝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말수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우리 서진이 힘이 많이 세네. 서진이는 두 손으로 셔터를 잡고 힘껏 올렸습니다. 끽, 삐걱. 녹슨 소리는 여전했지만 이제 그 소리가 외롭게 들리지 않았습니다. 함께하는 사람이 있었으니까요. 가게 안으로 들어가 불을 켰습니다. 형광등이 깜빡이며 환하게 빛났습니다. 서진이는 능숙하게 고무장갑을 끼고 앞치마를 둘렀습니다. 석 달 동안 할머니를 도우며 배운 동작들이었습니다. 할머니, 오늘은 고등어 손질하는 거 배우고 싶어요. 벌써? 아직 어려운데. 할 수 있어요. 할머니가 하는 거 맨날 봤어요. 말수는 서진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석 달 전만 해도 뼈만 앙상했던 서진이는 이제 제법 살이 올랐습니다. 볼에도 탄력이 돌아왔고 눈빛도 생기가 넘쳤습니다. 무엇보다 웃음이 많아졌습니다. 좋아, 그럼 할머니가 천천히 알려줄게. 말수는 고등어 한 마리를 집어들었습니다. 칼을 쥐고 시범을 보였습니다. 자 봐. 여기 배 쪽을 이렇게 살짝 갈라. 너무 깊이 자르면 안 돼. 그 다음에 내장을 조심스럽게 꺼내고 서진이는 진지한 얼굴로 지켜봤습니다. 그리고 작은 손으로 칼을 잡았습니다. 말순이 뒤에서 서진이의 손을 잡아줬습니다. 그래, 천천히. 서두르지 마. 생선은 정성이 중요해.
서진이는 조심스럽게 칼을 움직였습니다. 처음이라 서툴렀지만 끝까지 해냈습니다. 고등어 한 마리를 완성했습니다. 할머니, 다 했어요. 우와, 우리 서진이 진짜 잘하네. 첫 번째인데 이 정도면 대단한데? 말순의 칭찬에 서진이의 얼굴이 활짝 펴졌습니다. 자랑스러운 표정이었습니다. 할머니, 엄마도 이렇게 했어요? 그럼 엄마도 서진이 나이 때부터 배웠지. 우리 집 여자들은 손이 야무지거든. 말순의 말에 서진이는 가슴을 폈습니다. 엄마처럼 한다는 말이 자랑스러웠습니다. 요즘 서진이는 엄마 이야기를 자주 물었습니다. 엄마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무얼 좋아했는지, 어떻게 살았는지, 말수는 하나하나 정성껏 들려줬습니다. 엄마는 착하고 예뻤어. 근데 가끔 고집도 셌지. 서진이랑 비슷해. 저도 고집세요? 그럼 어제 피망 안 먹는다고 버틴 거 누구야? 아, 그건. 피망은 정말 싫어요. 두 사람은 웃으며 생선을 손질했습니다. 칼질 소리, 물 흐르는 소리, 그리고 웃음소리가 새벽 공기를 채웠습니다. 예전에는 고독한 소리만 울렸던 가게가 이제는 따뜻한 온기로 가득했습니다. 해가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주황빛 아침 햇살이 시장 골목을 비췄습니다. 하나둘 상인들이 모여들었습니다. 말순 아줌마, 오늘도 일찍 나오셨네요. 서진이도 함께네. 김 사장이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서진이는 씩씩하게 대답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 사장님. 저 오늘 고등어 손질 배웠어요. 오, 대단한데? 우리 서진이 이러다가 명장 되겠어. 시장 사람들은 모두 서진이를 아꼈습니다. 처음 쓰레기통을 뒤지던 불쌍한 아이에서 이제는 시장의 귀여운 막내가 되었습니다. 누구든 지나가다 서진이를 보면 머리를 쓰다듬고 간식을 쥐어줬습니다. 오전 시간이 흘렀습니다. 손님들이 오고 갔습니다. 서진이는 할머니를 도우며 생선을 포장하고 거스름돈을 계산했습니다. 서툴지만 열심히 했습니다. 할머니, 저 학교 끝나고 또 올게요. 그래, 조심히 다녀와. 급식 잘 먹고. 네, 다녀오겠습니다. 서진이는 책가방을 메고 학교로 향했습니다. 뛰어가는 뒷모습이 씩씩했습니다. 말수는 그 모습을 흐뭇하게 바라봤습니다. 참 많이 컸어. 우리 서진이. 옆에서 지켜보던 이 씨가 말했습니다. 말순 씨, 정말 기적 같아요. 서진이 처음 봤을 때랑 지금이랑 완전히 달라졌어요. 그러게요. 저도 믿기지가 않아요. 이렇게 다시 만날 줄은. 아이도 행복해 보이고 말순 씨도 표정이 밝아지셨어요. 정말 잘 됐어요. 이 씨의 말에 말순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말 잘 됐습니다. 10년 동안 잃어버렸던 가족을 찾았습니다. 텅 비었던 가슴이 채워졌습니다. 오후가 되었습니다. 말수는 가게를 정리하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석 달 전 그날, 뒷골목에서 서진이를 처음 봤던 그날. 그날이 없었다면 지금 이 순간도 없었을 겁니다. 운명이었을까? 아니면 수진이가 보낸 인연이었을까? 말수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파란 하늘에 하얀 구름이 떠다녔습니다. 어딘가에서 딸이 미소 지으며 지켜보고 있을 것 같았습니다. 수진아, 엄마가 약속 지켰어. 서진이 잘 키우고 있어. 걱정하지 마. 말수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그리고 다짐했습니다. 서진이를 행복하게 키우겠다고. 딸이 못해준 사랑을 대신 주겠다고. 저녁 6시 서진이가 학교에서 돌아왔습니다. 할머니, 다녀왔어요. 왔구나. 오늘 학교 어땠어? 좋았어요. 선생님이 칭찬해 주셨어요. 수학 문제 다 맞췄대요. 우와, 우리 서진이 천재네. 두 사람은 손을 잡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시장 골목을 걸으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학교에서 있었던 일, 친구들 이야기, 내일 급식 메뉴. 사소한 일상이었지만 그것이 가장 소중했습니다. 집에 도착해 저녁을 먹었습니다. 말순이 끓인 된장찌개와 고등어구이. 서진이는 맛있게 먹었습니다. 할머니, 저 오늘 너무 행복해요. 왜 갑자기? 그냥요. 할머니랑 같이 있으면 행복해요. 밥도 맛있고 집도 따뜻하고 할머니가 있어서 좋아요. 서진이의 말에 말순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할머니도 그래. 서진이가 있어서 너무 행복해. 밤이 되었습니다. 말순은 서진이를 재우고 거실로 나왔습니다. 창문을 열자 봄바람이 스며들었습니다. 따뜻한 바람이었습니다. 10년 동안 얼어붙었던 말순의 마음도 이제는 녹았습니다. 겨울이 끝나고 봄이 온 것처럼 말순의 삶에도 봄이 찾아왔습니다. 10년이 걸렸구나. 내가 다시 내 품으로 오는데. 말순은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10년이라는 긴 시간. 하지만 그 시간이 헛되지 않았습니다. 기다린 끝에 만난 서진이는 말순의 삶에 빛이 되어 주었으니까요. 말순은 딸의 사진을 꺼내 들여다봤습니다. 환하게 웃고 있는 딸의 모습. 이제는 슬프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고마웠습니다. 이렇게 소중한 선물을 남겨줘서 고마워, 수진아. 서진이를 보내줘서 엄마가 잘 키울게. 말순은 사진에 입을 맞추고 조심스럽게 제자리에 누웠습니다. 그리고 안방으로 들어가 서진이 옆에 누웠습니다. 서진이는 평화롭게 잠들어 있었습니다. 말순은 서진이의 이마를 쓰다듬었습니다. 따뜻한 체온이 느껴졌습니다. 살아있음의 증거, 함께 있음의 행복, 좋은 꿈 꿔, 우리 서진이. 말순은 눈을 감았습니다. 마음이 편안했습니다. 10년 만에 처음으로 편안한 잠이 찾아왔습니다. 새벽 시장 골목에서 시작된 기적 같은 만남. 쓰레기통을 뒤지던 작은 아이와 외로운 할머니의 만남. 그것이 두 사람을 살렸습니다. 가족은 혈연으로 이어지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서로를 아끼고 사랑하고 지켜주는 것. 그것이 진짜 가족입니다. 봄은 이미 와 있었습니다. 말순과 서진이의 삶에도 새벽 시장 골목에도 따뜻한 봄이 찾아왔습니다.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많은 댓글과 의견 올려주시면 영상을 만드는데 큰 도움이 될 거예요. 영상이 즐거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